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지 2년 되었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저 이혼한 얘기 들으시면 복장 터지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그냥 효자가 아니라 살다 보니 마마보이였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니 각자 자기 부모에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으련만 왜 한국 남자들은 유독 결혼하면 자기 부모가 처가보다 우선시되고 대우받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려면 본인이나 잘하던가 아내 부모에게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왜 와이프가 자기 부모한테도 잘하길 바라는 걸까요? 결혼했으면 상대방 부모를 챙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부모는 친자식인 아들이 챙기는 게 기본 아닌가요? 남편 엄마니까 제가 시부모로 대우해주는 거지 솔직히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는 아줌마잖아요. 당연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어색하고 불편할 테고요. 마찬가지로 남편 입장에서도 처지가 자기 부모처럼 편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효도는 셀프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혼한 전 남편은 저한테 효도 강요는 기본이고 아주 대놓고 우리 친정부모와 자기 부모를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차별이 아니라 홀대와 무시였어요. 결혼 4년 동안 복장 터져도 참았습니다. 저희 엄마 가슴에 못 박기 싫어서요. 하지만 제가 참고 산 게 결국 엄마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라는 것과 결과적으로 남편이 더 우리 집안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것 깨닫고는 그동안 당한 거 배로 갚아주고 이혼했습니다. 사실 제 사연을 보낼까 말까 망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왜 바보같이 그러고 살았냐는 질타를 받을 것도 각오하고 저처럼 바보같이 사는 분들 빨리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안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없고 결혼 전까지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외할머니랑 식당을 하셨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도맡아 하고 계세요. 우리 엄마 고생하고 산 세월은 제가 차마 말로 다 못합니다. 물론 그 덕에 지금은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있지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는 친정엄마와 자매처럼 정말 친해요. 외동이라 언니는 없지만 엄마가 언니 같다 느낄 정도로 가깝고 친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소리지만 시어머님하고는 불편합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시니까 불편한 거겠죠. 근데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왕래하는 걸 결혼 초부터 못마땅히 했습니다. 저한테 시댁 친정 차별하지 말라는 개논리를 펼치면서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당신은 왜 우리 엄마랑 당신 엄마랑 차별해?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당신 부모라고 생각해야지. 왜 당신 엄마만 그렇게 챙기냐? 남편 말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혀버리더군요.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랑 당신 엄마를 차별한다니 그런 억제가 어딨어.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 날 시집가고 얼마나 척척하시겠어? 엄마네 자주 못 가니까 전화라도 자주 하고 챙기는 건데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잘해. 똑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나보고만 잘하래. 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아? 일단 너는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온 거잖아. 그럼 우리 식구가 되려고 노력은 해야지. 나는 너랑 결혼하면 너네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할 줄 알았거든. 이렇게 네 집 내 집 차별할 줄 알았냐? 차별이라니. 내가 당신 부모한테 며느리 돌이 안 한 것도 아니고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당신 부모한테 효도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나한테 효도 강요하지 마. 솔직히 시어머니가 불편한 이유로 따지면 수십 가지가 있지만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게요. 친정엄마는 계절 바뀔 때마다 저 옷 한 벌씩 사주시거나 감기 걸리면 큰일이라고 친정 갈 때마다 보양식을 해주십니다. 손이 조금만 차면 한약 해먹어야겠다며 저에게는 끝없는 사랑만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저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번번이 시어머니는 수만 가지 미운 것 중 최근에는 명절에 드린 용돈이 적다며 다음에는 홀수금의 큰 쪽으로 넣으라면서
한 소리를 하셨었죠. 당신 아들에게는 잘해주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쉬운 소리만 하십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이렇게 다른데 당연히 제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는 없죠. 남편은 시모나 시부가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도 옆에서 입만 다물고 있고요. 그 앞에서 저러고 있는 신랑이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는 소리를 하니까 짜증날 정도로 꼴 보기 싫고 밉더라고요. 왜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이런 편협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심지어 남편은 결혼 전까지 우리 친정엄마에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안 준다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걸까요? 결혼 전 연애 기간이 짧긴 했어요. 초회로 20대 후반에 만났고 양가 경제적 형편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는 크게 잡음 나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조마조마해 하셨어요. 볼 거 없는 집안이라고 남자 쪽에서 반대하실까 봐서요.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서 환영받는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아들이 너보다 아깝다는 소리 결혼 전에 하시긴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우리 아들은 장인어른 덕은 못 보겠구나. 기왕이면 사위 대접 받을 수 있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다. 어머니가 결혼 전 제기하셨던 말입니다. 남편 누나이 시너이도 저와 남편을 흘겨보면서 한마디 한 게 아직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긴 합니다. 야, 너는 여자 만날 때 무조건 엄마가 골라주는 대로 장가간 대놓고선 이렇게 갑작스레 결혼하겠다고 아무나 대령을 어떻게 해? 지금 결혼 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더 만나보지 그래. 시누이 말에 어머니는 됐다. 원래 모자란 듯한 집안이랑 해야 뒷말도 안 나오고 수월한 법이야. 너는 고개는 동생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래. 엄마는 장사하신다며?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한가 봐. 너 시집갈 준비도 다 해놓으셨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저희 집 형편을 애둘러 물으셨습니다. 네. 외할머니 때부터 하던 식당이라서요. 큰 식당은 아닌데 단골이 꽤 있어서 지금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저 23살 때 아파트 해놓은 것도 있어서 그 집에서 신혼 시작하려고요. 대출이 조금 있긴 한데 살면서 제가 마저 갚아야죠. 그러니?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이놈 자식 사업자금 대주느라 결혼자금은 또 어찌해야 하나 골머리 썩고 있었지 뭐니. 갑자기 결혼한다 그래서 골치가 아팠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어머니는 제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 미리 남편에게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내 명의 집이 있다는 게 시댁에서 크게 반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 하나만 놓고 보면 저보다 잘난 게 없었기 때문인지 그냥저냥 결혼을 허락하신 거고요.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속을 썩였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철들고 나서는 자기 부모한테는 효자 노릇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이긴 하지만요. 한창 남편이 이일저일 자리 못 잡고 있을 때 시댁에서 어떻게든 맘 잡게 살게 하려고 사업자금 대줘서 동네에서 세차장을 차려줬는데 다행스럽게도 꽤 수입은 좋습니다. 월급쟁이인 저보다야 훨씬 수입은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뭐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약간 마초 기질이 있고 터프한 면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지금은 전혀 매력이 아니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버릇이 있는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가령 식당에 가서 점원에게 함부로 한다던가 자기가 돈 주고 어딜 가면 그만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어디 가는 거 자체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전혀 몰랐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그런 면을 미리 보셨었나 봐요. 엄마가 결혼 전에 남편 몇 번 보고 나서 딱 하나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긴 했습니다. 엄마 보기엔 글쎄다. 원래 사람이란 게
1대1로 만나서 나쁜 사람이란 없는 거야. 근데 최서방은 조금 독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야. 자기 주장도 강해 보이고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네가 결혼하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어쩌니? 엄마 생각이 틀리면 좋겠지만 말이야. 은희야, 너 조금 결혼을 천천히 하는 건 어때? 연애를 더 해보고 그때 가서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그래도 결국은 내가 이겨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 말 나왔을 때 안 하고 미루면 둘이 결혼할이란 보장도 없어. 그 사람은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맨날 노래 부르는걸? 집 문제도 그래. 지금 들어가 있는 세입자 내보내면서까지 네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시댁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뭐 해준다는 거야? 네가 집도 다 해가잖니? 네가 아버지 안 계신데 큰 홍도 아닌데 너무 손해보는 결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위도 만만치 않고 신부랑 신우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아주 속이 시끄럽다. 결혼하는데 손해고 이득이 어딨어.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잘 살 거야. 그 사람 사업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 벌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어. 엄마는 이런저런 걱정에 저 식장에 들어가는 전월까지도 심란해 하셨습니다. 저도 참 못된 딸이죠. 엄마가 딸 걱정해서 하는 말 끝까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게 많긴 했어요. 결혼해서 보니 성격부터 생활 습관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30평생 자라기를 집에서 떠받들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키우셨더라고요. 자기 치닥거리도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 뭔지 아시죠?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별것 아닌 일인데도 전부 싸움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바쁜 사람인데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하는 거였고요. 분리수거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하는 말이 야, 나는 이조건 한 번도 이런 일 해본 적 없어. 이런 자질구레한 걸 남자가 해야겠냐?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이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집안일에 네 일 내 일이 어딨어? 우리 같이 사는 부부야. 집안일 전부 나한테 떠넘기고 당신은 먹고 자고 싸는 거 말고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러려면 그냥 혼자 살아. 나 당신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혼자 살라고. 뭐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네 집이라 이거냐? 내가 돈 없어서 집 못 산 거 아냐. 너 착각하지 마. 나한테 있던 걸로 유세 떨지 말라 이거야. 볼 거 하나 없는 집안이라 그럭저럭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정말 속았네 속았어. 당신 말 다 했어? 그럴 거면 지금이라도 딴 여자 만나지 그러냐. 내일 당장 이혼해도 나 아쉬울 거 하나 없거든. 매번 이혼까지 들먹이며 싸우다가 늘 누구 한 명이 집을 뛰쳐나가야만 싸움이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쪽이 저였지만요. 무작정 나와서는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울면서 몇 시간 헤매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었죠. 게다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신혼 때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뛰쳐나가면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엄마한테 이런 적도 있습니다. 엄마, 날 그때 결혼하지 말라고 더 말리지 그랬어. 내가 뭣도 몰라서 결혼하겠다는 거 엄마는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럼 도시락이 다들 싸갖고 다니면서 뜯어 말려줬어야지. 제가 이러면 엄마는 속상해하시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최서방이랑 또 싸웠니?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이거사. 너 엄마가 말이었어도 귀엽고 결혼할 년이었어.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잘 살겠다길래 네 말 믿은 거야. 근데 허구한 날 싸우고 지금은 엄마와 엄마까지 하면 어쩌니? 저도 참 철없는 딸이었죠. 부부싸움 한다고 쪼르르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이나 하고 말입니다. 한 번은 싸우고 나서 친정에 가서 잔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밤늦도록 혼자 술 드시며 우시는 거 보고 제가 불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부싸움 하더라도 절대 둘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느낀 게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엄마에게 효도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보다 엄마를 살갑게 챙겨드리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이런 점이 못마땅했을 테고요. 그래도 저는 용돈 챙겨드릴 때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거 최서방이 주는 거야. 엄마 친구분들하고 쉬는 날 맛있는 거 사드시대? 어머, 그래? 아이고, 최서방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주고 고맙다. 잘 쓰마. 남편 면을 세워주려는 것도 있었지만 엄마가 저 잘 사는구나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최서방이 주는 용돈이라고 해도 꼭 걱정스러운 듯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요즘 최서방이랑 좀 어때?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거 맞아?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는 다 말해줘야 한다. 엄마, 걱정하지 마. 신혼 때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적응한 건지 포기한 건지 안 싸워. 엄마는 네 걱정 아니면 걱정할 게 없어 이거사. 너만 잘 살면 돼. 엄마 가게 일이나 신경 써. 요즘 경기도 안 좋다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는데 엄마는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도 그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거리두기니 뭐니 감염병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었고 망하는 가게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엄마가 장사하는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서 오가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수십 년을 장사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게 맞아. 저도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제 월급에서 용돈도 좀 더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엄마가 한 번은 저한테 말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용돈 받은 거 고맙다고 인사치레를 하셨나 봐요. 남편이 집에 와서 신경질적으로 옷을 벗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당신 장모님한테 나 몰래 용돈 드리는 것 같더라. 장모님이 오늘 나한테 돈 잘 쓰겠다 하시는데 당황스러워서 혼났어. 내가 눈치 딱 까고 어영부영 넘겼으니 망정이지. 나 정말 못된 사이 될 뻔했네.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하셨어? 뭘 그런 걸 전화까지 하시고 그랬대. 우리 엄마도 참. 엄마 가게가 요즘 너무 어렵다고 그러셔서 생활비 좀 드리고 있어. 당신은 생각부터가 글러먹었어. 아니 돈을 드리려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장모한테 그깟 푼돈 못 주게 할까봐 그랬냐? 엄마에게 드린 용돈을 푼돈으로 비하하며 비아냥거리는데 순간 저도 욱하고 화가 나더군요. 대체 뭐가 문제야? 그래,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는 푼돈이고 그 푼돈 때문에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 딴에는 당신 면 세워주려고 상위 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드렸어. 근데 뭐? 대체 뭐가 못마땅한 건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엄마 챙겨드릴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네가 너네 엄마 챙겨주는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챙겨드렸을 거야. 그러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너네 엄마. 당신 어머니는 지난달에도 당신한테 50만 원 받아가셨다며. 매달 뭐 해야 한다, 뭐 사달라 하시는 거 다 해드렸으면서 나까지 뭘 갖다 바쳐야 하는 거야. 이래서 우리 엄마가 수준 안 맞는 집이라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나 보네. 이제야 내가 우리 엄마 말뜻을 알겠어. 엄마 말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듣고 우겨서 결혼한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수준 운운하며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들었네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확 이혼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그 끝에 드는 생각은 늘 이혼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은 자기가 하는 효도랑 내가 하는 건 별개라 생각하는 건지 자기 하는 만큼 나도 자기 부모에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안타까워하고 신경 쓰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러다 생각만 하고 있던 이혼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이혼한 지 한참인데도 아직 그때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서 치가 떨리네요. 그날은 엄마 생신날이었습니다. 그것도 환갑이셨어요. 엄마는 나이 들어 생일 챙겨 먹는 거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동안 고생한 엄마 환갑만큼은 제가 멋지게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남편에게 말도 해놨고요. 그냥 놔두면 남편은 절대 나서서 우리 엄마를 챙길 사람이 아닌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바쁜 남편은 어차피 못 갈 테니까 엄마랑 어렵게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여행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사주는 밥 한 끼는 얻어먹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엄마 환갑인 거 알지? 그 다음 주에 엄마랑 나는 부산 여행 가기로 해놨으니까 당신하고는 셋이 밥 한 끼 먹었으면 해. 엄마 용돈은 내가 준비할게. 대신 당신이 식당만 괜찮은 곳으로 알아봐줘.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밥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장모님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알아보지 뭐. 장모님은 좋겠어. 시집간 딸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말이야. 이러면서 꼭 한 번을 비아냥댑니다.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 또 싸움이 되는 거라 한 번은 꼭 참고 넘겼어요. 그리고 엄마 생신 바로 전날 남편에게 엄마와 식사를 어디서 할 건지 남편에게 확인했고요. 당신 내일 까먹은 거 아니지? 엄마랑 어디 갈지 예약은 해놨어? 아유, 밥 한 끼 먹는 걸 무슨 예약식이나 해. 우리 동네 적당히 맛있는 데 가면 되지.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당신이 맛있는 거 사드리면 좋잖아. 우리 엄마 한식 좋아하셔. 괜찮은 한정식집 가자. 한식이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하나 있어. 거기 가자. 하도 자신 있게 말하길래 더 이상 어디냐고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준비하는 김에 내가 식당도 예약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을 믿은 제가 멍청이었죠. 엄마 생신날 용돈과 꽃을 준비해 남편과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엄마는 늙어서 챙기는 생일 싫다 하시면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엄마가 사위 보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기뻤고요. 엄마와 이 얘기 저 얘기 담소를 나누다 보니 남편이 다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큰 상가 건물 지하로 저와 엄마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불길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면 남편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구익이란 예감은 어쩜 틀리지도 않는지 남편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점심때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6,000원짜리 한식 뷔페였습니다. 그 근방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너무 저렴해서 주변 직장인들이나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식사를 하긴 했지만 먹는 내내 기분이 처참했습니다. 지껏 알아본다는 게 이깟 6,000원짜리 한식 뷔페라니 말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티를 안 낸다고 했는데도 얼굴이 구려지더군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건지 호들갑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채서방, 내가 이런 산채나물 좋아하는 거 어찌 알고 아주 딱 좋은 뷔페를 데려왔구나. 내가 아주 고맙게 잘 먹을게. 나이 드니까 엄마는 이런 게 좋더라. 예, 너도 얼른 먹어봐라. 얼굴 크고. 네, 장모님. 여기 저렴하고 반찬도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많이 드세요? 하하하하. 여보, 닥쳐 왜 그렇게 얼굴을 부기고 있어? 내가 장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로 온 거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일단 참았습니다. 애써 웃으면서 식사하고 엄마와 차도 마셨고요. 용돈까지 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폭발했죠. 당신, 나랑 우리 엄마를 얼마나 개무시하면 그런 곳에 데려가서 밥을 사니? 우리 엄마 한 번뿐인 환갑인데 그렇게 돈이 아까웠니? 내가 또 따지고 들 줄 알았지. 거기가 뭐 어떻다고 오라? 거기서 먹는 사람은 뭐 다 거지냐? 당신 엄마 수준에 딱 맞는 곳에 간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뭐 수준? 우리 엄마 수준이 어떤데? 당신 말 똑바로 잘해라.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수준이 그렇지 뭐.
평소에 네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건데? 너네 엄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한테 너무 기대시는 거 아니냐? 아무튼 더 이상 말하지 마. 너랑 얘기하면 나도 저질스러워지니까. 그날 남편은 선을 넘는 말을 해버렸고 저는 큰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차마 전화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때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 결심했고 차츰 이혼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워봤자 내 속만 썩는 거니 되도록 피하자 싶었고 저한테 하는 폭언을 전부 녹음하거나 일기 형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와 여행을 다녀오고 2달 후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했던 거 생각하면 가고 싶지도 않았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 생일이라고 저한테 알고 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모른다고 했으면 또 한 소리 했겠죠. 근데 하는 짓은 또 얼마나 얄미운지. 저더러 돈을 줄 테니 누나랑 자기 엄마 모시고 여행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길래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갈타면 아들인 네가 모시고 가라고요. 시어머니 용돈도 아들인 네가 직접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를 무시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폭언을 하길래 저는 대꾸도 아껴가며 남편이 하는 말을 고스란히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자료로 써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이 평일이라 미리 주말에 당겨서 하자길래 밥 한 끼는 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같이 먹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야말로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당일 남편이 신혼가족까지 데리고 간 곳은 남산 밑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 딱 한 번 가본 적 있는 호텔은 뷔페가 1인당 20만 원 돈 하는 곳이었죠. 참 더럽고 치사하고 기분 나쁘고 그 기분 뭐라고 설명하면 아실까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장모는 6천 원짜리 식당에서 대접하고 온갖 생생대면서 자기 엄마는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 데려오는 사람 말입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밥을 먹었는지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저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신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좋은 날 왜 저러고 인상 쓰고 있냐며 남편을 나무랬고요.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 셋이는데 자꾸 그러고 있을 거야? 가족들이 일어날 당신 눈치 봐야 해? 당신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나는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도저히 웃을 수가 없네. 집에 가서 보자. 그날 모든 부부싸움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문짝도 발로 차서 부셔놨고요.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 남편이 하는 말 녹음만 열심히 하면서 제 불에 꺾일 때까지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물건을 집어던진 흔적, 발로 찬 흔적 전부 사진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렇게 거의 3년이 넘는 시간을 싸움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남편과 오직 이혼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그 집은 제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내보낼 생각이었고 소송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즈음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엄마 가게도 잘 돌아갔고요. 유튜브에 엄마 가게가 노포 맛집으로 소개가 되고 한창 돈줄이 나도록 바쁘셨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바쁘셨어요. 이혼 준비를 마무리할 때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싶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이혼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가게 형편이 풀리자마자 저한테 목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힘들 땐 네가 도와줘서 큰 힘이 됐어. 요즘 엄마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너랑 최서방 써라. 너 말 안 해도 월급에서 힘들게 엄마 떼어준 거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이 돈 주는 거 최서방한테도 꼭 말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어깨가 서는 거야. 엄마 말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속상하게 해드리긴 싫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저의 마음을 털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에게 이혼 말 꺼낼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든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은 나 최서방하고 이혼하려고 해요.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 엄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털어놓는 거야. 저는 그동안의 일을 엄마에게 고백했고 이혼하겠다 마음먹었던 이유와 이혼 준비를 해온 것도 전부 털어놨습니다. 이혼을 말해실 거라 예상했는데 엄마는 제 말 듣고 한참을 우시더니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맨날 괜찮다면서 얼굴이 어둡길래 엄마는 진즉에 알았어.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았어. 그래도 네가 애쓴다 생각했는데 최서방 이 새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해. 이혼 그깟 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너 이혼하고 더 잘 살 거야. 엄마가 알아. 그날 엄마랑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면목없고 너무 불효하는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면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돌만한 게 또 그때쯤이었습니다. 엄마 가게가 유명해지자 남편이 아는 사람들 몇몇 얘기를 했나 봐요. 저한테 슬쩍 묻더라고요. 요즘 장모님 매출을 얼마나 드신다? 거기 맛집으로 소문나서 요즘 줄 서서 먹는다더라?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굳이 그대로 대답해줬습니다. 글쎄? 원래도 하루 매출 100만 원 안쪽으로 나왔었어.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거지. 요즘은 거의 서너 배는 더 나오는 것 같더라. 돈 버는 거 재미있어서 엄마 하나도 안 힘드시대. 야, 장난 아니다. 오지간한 회사원 1년 연봉을 한 달을 버시겠는데. 당신 혹시 장모님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어? 그깟 회사에 목숨 걸지 말고 장모님 일이나 배워. 아님 내가 사업 때려치우고 장모님한테 배울까?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식당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혹시 알아? 내가 훨씬 더 잘 벌게 될지. 엄마 어려울 때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놈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 인간은 딱 그런 놈이었어요. 돈으로 사람 수준 따지고 돈 많은 사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놈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물려줘도 딸이 나한테 물려주시지. 당신한테 그 식당을 왜 주시겠니? 한번 켜지 말고 당신 사업이나 잘해.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나도 이제 마누라 덕 좀 보려나. 다른 놈들은 부자처가 덕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어떤 놈은 일수 가방 하나 들고 처갓집 건물에 수금만 하러 다니더라. 장모한테 당신이 얘기해. 무조건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고. 알았지? 나도 이제 장모한테 잘해드려야겠어. 미리미리 잘해놔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뭐. 이제부터 저가에 잘하겠다니요.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기 위해 지금부터 밑밥 작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하는 저질스러운 말을 듣고 저 역시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은 관심 없으니까 가지고 꺼져줄래? 여기 내 집인 거 안 잊었지? 당신이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 집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당신한테 콩고물이 아니라 콩 한 조각도 줄 생각 없으니까 정신 차려. 뭐 우리 엄마한테 이제부터 잘한다고. 엄마가 돈 좀 번다니까 그 일이 되게 욕심은 나나 봐. 내가 너 불쌍해서 시간 좀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한계가 오네. 너랑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어. 당신 미쳤어? 아, 이게 갑자기 웬 센 촉이야? 남편이 차과에 잘하겠다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지 못할 만큼 초를 치냐. 하여간 너란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몰라. 이렇게 기회 팍팍 세게 하는데 잘하고 싶겠어? 아무튼 이제는 수준이 좀 맞는다 이거야. 장모님도 가진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거고 나도 거기에 맞춰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세상이 다 이런 거야. 정신은 당시에 차려야지. 누가 정신을 차려야 했는지 두고 보자. 수준 좋아하네. 나는 세상 천지에 너같이 천박한 놈을 본 적이 없어. 너는 모르지? 집안 사람들이 전부 너만 나타나면 쉬쉬거리는 거? 하긴 알 리가 없지. 야,
나도 이제 내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러 가야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너같이 덜 떨어진 인간하고 계속 살다가는 나도 수준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벌써 뭐라도 하나 집어던졌을 텐데 꼴이 우리 엄마 돈을 염두에 두는 모양인지 뭔가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날 잡았다 싶어 한마디 더 날려줬습니다. 내가 너 지금까지 좋아서 산 줄 알아? 3년 지나야 재산분할 대상이라 그래서 꼭 참고 살아준 거야. 너 같은 인간 애 갖기 싫어서 각방 쓴 거고. 당신 나랑 엄마 수준 안 맞는다 그랬지?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네 수준에 딱 맞는 여자 찾아서 세상과 잘 가도록 해. 농담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남편이 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인간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딱 그 꼴이었네요. 내가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에 뭐 그리 토끼를 품고 살았냐? 적당히 해, 적당히. 이혼은 뭐 너 혼자 하냐?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너한테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아니잖아. 그러길래? 글쎄, 그동안 나랑 싸우면서 욕지거리 한 거, 물건 집어던진 거 한두 번이었니? 방문도 부시고 솔직히 다 당신한테 맞지는 않았지만 폭력 속에 산 거나 다름없어. 그동안 나 무시하고 힘들게 한 거 당신도 한번 느껴봐. 이번 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당신 짐 빼줘. 같이 얼굴 보고 살면서 소송할 순 없잖아. 당신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적당히 하라 그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날 남편과 싸우고 짐 싸서 일단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남편과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요. 시댁에 이혼하겠다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저를 나쁜 년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니까요. 이혼 소장 남편에게 보내면서 시댁에 똑같은 거 하나 우편으로 보내드렸네요. 아마 아들이 한 집 보셨다면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남편의 짐을 계속 안 빼길래 엄마랑 외삼촌이랑 같이 집에 가서 비번 바꾸고 남편 짐 전부 빼서 사업장으로 보냈어요. 끝까지 뻔뻔하게 굴 줄 알았는데 그쯤 되니 남편이 저한테 벌벌 기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인생 망치는 거잖아. 그러길래 이혼하면 나는 인생 피는 거고 네가 쪽박 차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해라. 매달리는 그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집 비워버리고 소장 받아들고 나니 실감하는 것 같더군요. 이혼 소송하면서 시누이 시모 다 저를 뜯어말리고 비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전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다행히 소송은 원활하게 흘러갔고 제가 이혼 준비를 잘 해놓은 덕분에 남편이 유책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잘 받고 반년 만에 소송 끝냈습니다. 위자료 3천에 결혼해서 같이 모은 돈도 잘 분할받았어요. 그렇게 폭군 같은 놈과 이혼하고 2년이 지나니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싶네요. 살면서 세뇌? 아니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했던 건지. 남편 놈과 살던 그 집은 세입자를 들였고 저는 엄마와 같이 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과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명심하세요. 그거 절대 못 고칩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와 내 부모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거 그거 심해지면 모를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꼭 아셨으면 하네요. 내 부모한테는 내가 잘하는 게 먼저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었으면 상대방의 부모 역시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만 부모고 와이프 부모는 소홀하게 여기고 제 전남편이 한 것처럼 개무시를 한다면 이건 기본 인격의 문제겠죠. 고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집구석은 미리 알아보고 피하시거나 잘못 발을 들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그런 인간은 100% 다른 결함도 있는 사람이 거의 확실합니다. 전남편 놈처럼 교활하거나 폭력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죠. 파란만장했던 저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 일구시고 그저 제 이야기는 재미삼아 들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